자, 다음은 5의 3. 5의 3. 거푸집이 준치구단. 그래서 우리가 거푸집이 존치기간 했을 때 이 상황은 우리가 건축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방서에.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후에 이제 거푸집을 해체하는 요 거푸집 존치기간 요게 지난 후에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가 나오는데 여기 우선 보면은 자, 부위의 시멘트 종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조공 포틀랜드 시멘트로 나눠지고요. 바닥 슬래브, 지붕 슬래브 및 보호 및 그리고 기초, 기둥 및 벽, 자, 보호 옆. 요거에서 자, 우리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50% 또는 자, 우리 기초나 기둥이나 벽, 보호 옆 이러한 것 등은 자, 50kg/제곱센티미터고 자, 그 전치 기간 거푸집이 재령이라고 하는 이게 전치 기간이죠. 그래서 10도씨에서 20도씨 미만에서 제일 긴 게, 자, 그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에 그 8일. 그래서 8일, 5일, 6일, 3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표에서 요거를 이해를 하고 또 표에서 요거를 기억하려고 하면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실제 이제 기출문제에서 문제 나오죠. 기출문제에서 자, 익힐 수 있도록. 자, 콘크리트 성질에서는 자,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은 우리가 건설안전 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시공학에서 이미 또 재료학에서 이미 전부 나왔던 내용들이죠. 블리딩 현상.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섞어서 그 표면으로 물이 스며 나오는 현상이 블리딩 현상이죠. 그 물이 스며 나와서 그 찌꺼기가 침적돼가지고 말라서 어떤 그 이어치기를 할 때 그 조인트 제대로 이어치기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레이턴스라고 하고 중요한 용어죠. 자, 콘크리트 타설로 시멘트 자, 골재 입자 등이 치마에 따라 부처 분리 상승되어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 물이 분리 상승되어 자,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 그래서 블리딩의 발생 원인은 그 내용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물을 많이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로다가 문제가 되죠. 어떤 블리딩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같이 레이턴스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재료가 분리되는 재료 분리 현상. 또 강도가 감소되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배합시킬 때, 비빌 때, 요 물을 얼마나 섞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죠. 자, 그 레이턴스, 바로 제가 얘기했던 블리딩에 의해 떠오른 미린물이 콘크리트 표면에 얇은 망으로 침적되는 현상이다. 워커빌리티는 시공연도, 즉 반죽질기. 자, 우리가 작업의 난이도 정도를 나타내는 자, 그 용어가 워커빌리티죠. 그래서 반죽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낸 콘크리트 성질이다. 크리프는 자, 일정 하중이 장기간 가해질 때 하중이 증가 없어도 자, 변형이 자, 증대되는 현상이다. 어느 온도에서 계속 똑같은 하중을 가했을 때 당연히 그 변형이 커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죠. 자, 콘크리트 중성화는 자, 콘크리트라고 하는 콘크리트가 CaOH2예요. 콘크리트가. 이게 콘크리트인데, 자, 여기 OH라고 하는 요 수산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알칼리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다. 그럼 이 콘크리트가, 자, 공기 중에 있는 요 탄산가스와 적응을, 요 탄산가스는 산성이에요. 자, 요 탄산가스가, CO2가 물과 반응을 했을 때 H2CO3라고 하는 자, 물질이 나오고 이 H2CO3는 EH 플러스 CO3 마이너스 자, 근데 요 H이온, 요걸 수소이온이라고 하는데 요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해요. 우리 산성이 우리가 여기 HCl
염산, 다음에 HNO3, 질산, 자, H2SO, 항산, 예, 전부 수소 가지고 있죠? 전부 강산, 3대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 콘크리트 알칼리성이, 자, 탄산과 산성과 반응해서, 이게 어떻게 변하면, CaCO3 플러스 H2O. 여기 석회석이죠? 탄산, 칼슘, 석회석. 이것도 알칼리성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거는 강알칼리성이라고 하면은, 이 알칼리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즉,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알칼리성이 적어지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 중성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 중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자, 우리가 철근. 철근이 부식이 돼서, 우리 철근이 부식되게 되면은, 요 안에 부식되니까 부피가 늘어나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 표면이 균열이 돼서, 자,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 중성화 원인은 물 시멘트 비가 클 때, 물 시멘트 비는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이 중량. 물 시멘트 비가 크다는 것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되죠. 물을 많이 사용하면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물 시멘트가 클 때,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할 때, 자, 골재 자체 공극이 큰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 경량 골재는 내부의 기공이 주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 기공, 자, 이런 경량 골재 사용했을 때도 중성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에서 발생된 현상은, 자, 이 중성화가 발생되면은, 자, 부식. 자, 그래서 철근 피버 콘크리트 방해 현상, 균열이 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자, 철근이 부착 강도가, 당연히 이 철근이 부식되니까 철근과 콘크리트 그 부착 강도가 감소가 되겠죠. 철근 단면적이 감소한 저항 모멘트가, 자, 떨어진다. 자, 그럼 다음에 6의 콘크리트 강도는, 자, 콘크리트 강도 크기는, 자, 요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특히 건설안전 기사에서 건설 시공학에서도 요건 나오는 내용이죠. 재료학에서도, 자, 콘크리트의 강도는 압축 강도가 가장 크다. 인장 강도가 가장 적고, 그래서 인장 강도가 가장 적기 때문에, 자, 그 인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철근을 배근시킨다고 했었죠. 압축 강도, 전단 강도, 다음에 휘인 강도, 인장 강도. 자,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사용재료의 품질에 따라서, 그리고 배합,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시공 방법, 기타 양생 방법이나 재령, 시험 방법 등에 따라서, 자, 이 강도에 영향을 준다.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 물 시멘트 비다. 건설 재료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우리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골재 입도, 소요 강도 및 배합 강도와 시멘트 강도, 자, 물 시멘트 비, 슬럼프가. 자, 이제 5회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안전 기준에서, 자, 우리 법에 정해져 있죠. 여기 두 가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지켜야 될 사항,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또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서, 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준수할 사항,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요령 있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우리 1차 필기 시험만 아니라 실기 필터평, 또 실기 작업형 시험에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럼 콘크리트 타설,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자, 여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시작 전. 요거에 작업 시작 전. 자, 뭘 작업하느냐 하면은, 자, 해당 작업에 대한 거푸집 동발이, 거푸집, 작업 시작 전에, 자, 뭐 거푸집 동발이라고 해도 거푸집이라. 자, 거푸집 동발이, 변이. 자, 우리 변형, 변이, 요 두 가지와 거푸집 동발이의 변형, 변이. 다음에 집안이 치마이고, 이걸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란 말이에요. 작업 시작 전에, 자, 요 거푸집 동발이 변이 됐는지, 변이가 됐는지,
아니, 거푸집을 조립을 했는데 이게 변이 됐거나 또 변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콘크리트 타설해서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이 붕괴돼서 사고 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또 여기서 아주 거의 뭐 매몰되고 이래 저거 했을 때 거의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여기서 바로 발생되죠. 자, 이렇게 요 거푸집이 변형변이. 두 번째, 자, 거푸집을 조립한 그 집안이 지금 침하됐는지 그 유무, 집안이 침하, 요 두 개를 자, 점검한다. 자, 그 그때 변형변이 집안이 침하여도 점검하고, 그리고 이상 발생 시, 이상 발생 시는 보수. 뒤에 가서는 쉽잖아요. 이건 꼭 에어도일이에요. 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작업 중이야, 이제. 이건 작업 시작 전인데. 두 번째는 작업 중. 자, 거푸집 동발이 변형변이 침하 뭐 요거야. 요 똑같아요. 하나, 둘. 작업 중에도 거푸집 동발이 변형변이 집안이 침하 뭐. 자, 요인은 요거 똑같이 요거를 자, 점검해. 자, 점검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점검이 아니라, 자, 이런 거푸집 동발이 변형변이 침하 유무가 되는지 바로 그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 배치, 감시. 요 똑같은 사항을 작업 시작자는 점검하고 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감시자를 배치해서 감시를 해서 자, 이상 발견 시는 작업 중지.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이런 조치가 나오죠. 자,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여기 두 가지. 그래서 이게 말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그 포인트를 딱 잡으면은 그걸 외워둬야 되죠. 자, 변형변이를 거푸집 동발의 변형변이를 다음에 집안이 침하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 중에는 감시한다. 그래서 그러면 점검했을 때 이상 발견 시를 보수해주면 되고 작업 중에는 즉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자, 그 줄자 타설 작업 시. 작업 중에. 자, 붕괴 위험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자, 붕괴 위험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자, 보강 조치. 자, 네 번째는 설계 도상의 콘크리트. 자, 그 다음에 줄체. 양생기간 준수. 그 끝에 해체. 양생기간은 충분히 어떤 경화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해. 충분히 경화된. 굳은 후에, 자, 양생기간을 준수해서 충분히 굳은 후에, 자, 거푸집을 해체한다. 해체. 그 다섯 번째,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 자, 거기 줄치 중간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심. 그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자, 말이 긴 내용은 어떻게 공부를 해둬야 될 것인지 이걸 잘 생각을 해줘야지. 자, 이번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이제 그 줄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해서 준수 활성이다. 자, 여기 콘크리트 펌프카. 지금 뭐 거의 현장 가서 보면은 그 콘크리트 펌프카의 소리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죠. 자, 콘크리트 펌프카. 요 펌프카를 사용해서 자, 타설 작업을 할 때 타설 작업 준수함. 우리가 이제 레미콘 요 레미콘이 이와 같이 있고 여기에 붙어서 콘크리트 펌프가 붙어 있죠. 자, 여기 레미콘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에다 콘크리트를 보내서 자, 분대를 따라서 쭉 올려. 여기 이제 건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호수 분대 끝에서 요건 이제 분대고
본대 끝에서 호수를 따라서 여기 작업자가 자, 두 손으로 다 잡고 자, 이걸 타설시키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요거 출제, 작업 시작 전. 자, 비계 점검. 콘크리트 펌프가용 비계 점검. 여기 첫 번째, 비계 점검. 그 이상 발견 시, 자, 즉시 보수죠. 자, 2번은 건축물 난간 등의 작업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여기, 요 난간, 요 꼭대기 요 난간이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난간이. 중간대, 상부 난간대, 자, 요 기둥, 난간 기둥에서 그러면 요 난간에서 요 호스를 잡고 자,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자, 거기 호스 요동선에 야, 여기 압력이 세지니까 막 떨리고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세지면은 요동선에 호스 요동선에로 인해서 자, 그 추락할 수 있죠. 호스 요동선회로 인한 자, 추락 방지. 떨어질 수 있죠. 요동선회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안전난간, 표준 안전난간 설치. 이게 안전난간이죠. 지금 여기 안전난간. 여기 호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로 해서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이 자체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법규에서는 그 부분적인 항목에서 단답식으로다가 문제가 나온다는 거, 출제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줘야 되죠. 자, 펌프카 붐을 조정할 때, 붐을 조정할 때, 자,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주차한다. 여기 이제 여와추리가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뭐 고압선 22.9kV 뭐 이런 이루다가 써져 있어요. 7000V 이상이면은 특고압이죠. 7000V를 초과할 경우에. 근데 요 붐대와 요 전선과 요거는 50kV까지 무조건 3m 이상이에요. 300cm 이상. 우리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50kV까지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자, 50kV에서 10kV가 추가될 때마다 10cm씩 여기 310, 320, 10cm씩 이격거리도 늘어나야 돼. 이게 우리 법에 전에는 그냥 3m 이것만 나왔었는데 지금 법으로다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작업 중에 집안이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 집안이 손상. 그리고 요 콘크리트 펌프가 양쪽 네 군데를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받쳐주는 아웃트리거. 자, 요 손상들로 인해 콘크리트 펌프가 이 전도 넘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자, 다음에 이제 526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 자, 이건 일반적인 안전 수칙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타설 속도 이거는 좀 알아두고요. 하계는 시간당 1.5m, 동계는 시간당 1m. 그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비기로부터 타설 시까지 시간. 자, 여기 타설 시간 25도시에서 1.5시간, 1시간 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이내에 타설을 해줘야 되죠. 자, 최상부의 슬래브, 최상부 바닥은 이어붙기를 피하고 일시에 이어붙기를 하면은 거기 조인트가 생기니까, 줄눈이 생기니까 일시에 전체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휠발로. 자, 요거로 인해서 콘크리트 운반할 때는 적당 간격으로 하고. 자, 5번, 6번, 자, 그 7번 이런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8번에 높은 곳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세게 갚아주는 데 부어넣지 않도록 한다. 근데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도 높은 곳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세게 자, 그 타설시키도록 한다. 틀린 걸 찾는 문제. 자, 틀린 거죠. 자, 이번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해서 내부 진동기. 자, 진동기에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죠. 자,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일 때. 그러니까 좀 된 비빔일 때 진동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일의 깊이는 60cm 미만. 자, 그 진동기 사용 간격 이것도 60cm 이내. 그 내부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 수직으로. 이걸 내부 진동기는 비스듬하게 사용한다. 틀린 것이 되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진동기를 넣고 나서 뺄 때까지 시간은 보통 5에서 15초 적당. 자, 그 진동기를 가지고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를 옆방향으로